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하는 평범엄마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과 관련한 고민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로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학업, 사춘기,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이성교제 등에 관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중학생 자녀들이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 마음을 더욱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고민사항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엄마님. 교육 정보를 찾아보다가 평범엄마님의 블로그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고2, 중3 두 아이를 둔 엄마예요. 그런데 요즘 둘째 아이가 사춘기가 심해서 고민입니다. 첫 아이 때는 사춘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별탈 없이 지나갔는데 둘째는 좀 많이 다르네요. 둘째의 돌변한 태도에 매일 놀라고 있어요. 부모에게 짜증내고 반항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가장 속상한 일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부모에게 숨기고 속이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불안하고 못마땅한데 문제는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계속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유, 어머니 속상하시겠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도 보지만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오히려 성질을 부립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사연 정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셨을지 그리고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은 엄마로서 또 아이 사춘기 때 숱한 갈등과 불화를 겪었던 유경험자로서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님이 사춘기 아이의 정말 전형적인 특징들을 다 보이고 있군요. 몸도 마음도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짜증, 반항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자기도 한 번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나거나 좀 어색해서 마음속으로만 연애를 공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간혹 외모가 좀 준수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인기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성 친구가 종종 생기기도 해요. 우리 부모의 학창시절에도 왜 옷 잘 입고 멋 잘 내는 그런 친구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의 돌변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사춘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우리 자녀분이 보여주는 만큼 그만큼 아이는 사춘기를 다른 아이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건강하게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애태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성 친구가 좀 생기면요, 온통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게다가 아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우려되고 또 주말에 아이가 하루 종일 외출하는 일이 자주 생겨서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이성 친구와 시도 때도 없이 톡을 나누고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될 그 새벽 시간에도 부모 몰래 오랜 통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스럽고 속상한 일이죠. 제 지인은요, 딸아이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남자친구가 생기자 얘네들을 떼놓으려고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가더군요. 그 엄마에게는 자녀의 이성 교제가 그만큼 큰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 자녀를 키우면서 겪어보신 적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먼저 아이를 원래대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아야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말 잘 듣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야단과 훈계를 계속 치시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훈계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행동은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큰 반항을 유발하거나 사이가 더 멀어지는 등 정말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합니다. 부모님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요. 우리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사춘기에 돌변한 우리 아이의 행동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변화된 아이에게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야단과 잔소리 대신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자녀분이 부모님께 속이는 일이 많아져서 속상하셨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의 야단이나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부모님께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어른들도 왜 직장 상사나 집안 어른들께 불편한 야단이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통제하시는 일은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와의 사이를 더욱 갈라놓을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아이가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심정으로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위태로워 보이는데 또는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간섭이나 참견도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기다려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부모를 걱정시키는 자녀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경험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더군요. 야단과 잔소리는 절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 강경책보다는요, 유아책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교육 고민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과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제 제안이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학생 자녀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사연을 보내시길 희망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옆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골라 지금처럼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